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래 관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면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과 또 생각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느린 학습자 마음 멘토, 경계를 걷다 마음 멘토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정하나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걷다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정하나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 멘토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마음 멘토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이 섭니다. 저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정서,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관련된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 또 프로그램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우리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연구와 또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 나답게 크는 사업,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 또한 그 다루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을 경계를 걷다에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특히 또래 관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론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사귀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또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왕따 문제잖아요. 우리 아이는 스스로가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기회가 없거나 혹은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들을 호소하실 때가 많아요. 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죠? 우선은 또래 관계와 관련돼서는 부모님들 제 1순위로 보고하시는 게 광범위하게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나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친구 사귀는 기술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미숙하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다가갔는데 표현하는 양상들이 친구들로 하여금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걸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약간 갈등이라고 표현은 하는데요.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게 갈등인지 아닌지 빠르고 기민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용돈을 빼앗긴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용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친구에게 과자를 사주고 간식을 사준다.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가 잘 안 되다 보니 그 대처 중에 내가 적절히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또 청소년 아이들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사회성 기술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우선은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또래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좀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일상에서는 밥 먹고 잠자고 숙제 관리 도와주다 보니 친구 사귀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친구 사귀는 기술을 말해야 할 때가 주로 언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통제 모델이라고 해서 뭐뭐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친구 놀리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친구한테 사주지 마. 뭐뭐 하지 마를 자꾸 가르쳐 주게 돼요. 자, 그런데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는 뭐뭐 하지 마라는 말에 더 깊은 뜻이 있었죠. 친구 놀리지 마의 사실 속뜻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였지만 그 숨어있는 의미를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통제하는 모델보다요. 자, 누구누구야 뭐뭐 한번 해볼까? 뭐뭐 해보자. 라는 대처 모델이 3배가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 놀리지 말보다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보자. 이러한 뭐뭐 하자의 문장으로 사실은 좀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특성 중에는 눈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래 관계에 있으려면 눈치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빠르게 나타나야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두 번째 솔루션을 보람쌤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게요. 두 번째 솔루션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부모나 혹은 교사가 이렇게 해를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눈치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언어는요. 3분의 1이 언어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다 무엇이냐면 비언어예요. 표정, 목소리 톤, 말의 빠르기, 제스처.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해. 친구가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목소리 톤과 말의 빠르기나 맥락을 봤더니 괜찮아가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너의 사과를 받아들일게 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 귀찮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정보나 맥락을 파악하는 사회인지라는 능력이 좀 부진하다 보니 사과하는 기술만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유연하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사과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친구와 서로 이제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사과의 기술을 쓰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는 친구한테 사과해가 아니라 자 엄마 표정 봐봐. 그때는 진심으로 미안할 때는 그 친구랑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 톤은 조금 낮추고 말의 빠르기는 조금 더 느리게 해서 하는 거야. 비언어적인 정보를 같이 가르쳐 주어야 되지. 자, 그때는 친구한테 사과하고 와 이것만 가르쳐 주면 3분의 1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저한테 한번 제가 네, 느린 학습자 친구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한번 상황극을 해보죠. 네, 혹시 미안해서 사과해야 되는 장면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보람아, 선생님, 엄마 눈을 봐. 눈 맞추기. 네, 눈 맞추기. 그 다음에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 톤을 낮춰서 속도는 조금은 느리게. 보람아, 아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뭔가 제스처도 함께 가르쳐주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과하는 방법을 지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시가 하나하나 짧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장면들이 놀이터나 혹은 학교 장면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전제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나타날 때 환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울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터나 학교나 뭐 학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장면을요, 그대로 다시,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리허설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방금 보람쌤이랑 저랑 한 것처럼, 자, 이번에는 내가 친구 역할이야. 엄마 역할이야. 우리 여기 놀이터인데 우리 그네를 타고 있던 중이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해서 리허설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과하기 예를 들어서 기술을 배웠어요. 우리는 그 사과하기 기술을 하나 배우면 학교 장면에서 혹은 A라는 친구에게 혹은 뭐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각 대상이나 장면마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능력,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느린 학습자 아이들의 약간의 공통성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반화 능력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기술을 보람이에게만 적용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자, 엄마랑 지난주에 배운 거 있지? 자, 이번에는 놀이터야. 그때 뭐 친구가 그네를 밀고 있었니? 엄마가 그 역할 한번 해볼게. 다시 재현을 해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상황, 네. 그리고 한 번의 장면들이 다른 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럴 때 또래 관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로 좀 넘어가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또래 관계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심각한 위해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겪었을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도움 청하기 기술이에요. 우리는 도움 청하는 게 하나의 기술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거나 상대방 친구에게, 혹은 내가 뭔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가르쳐 줘야 돼요. 첫 번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 미리 이야기를 나눠본다. 네,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말하는 기술을 같이, 문장을 한번 같이 써본다던가, 앞서 연습한 것처럼 좀 롤플레이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꼭 심각한 또래 관계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요. 그때 요구되는 것들이 어떤 문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생길 때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모두 사회생활하면서 느끼잖아요. 도움을 청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하는 것도 살면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 중에 하나임을 이 시기 때 또 같이 배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래 관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또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장면들이 그 갈등의 상황으로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롤플레이까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아이들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